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SF본부 이정민 수석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R 오토론 유동화 신용평가 방법론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토론 유동화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드린 후 본격적인 오토론 유동화 신용평가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론 유동화 개요입니다. 오토로는 할부 금융회사가 자동차 구매자에게 차량 구매 금액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자동차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할부 금융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할부 금융사의 승인을 통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은 캡티브 금융회사의 할부 대출, 비캡티브 금융회사의 신차 및 중고차 할부 대출, 자동차 메이커와 은행이 연계된 할부 대출, 자동차 메이커 또는 딜러 자체의 할부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통상 60개월 이내이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비중이 높고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과 조건이 일반적입니다. 대출 심사 기준의 경우 내 외부 고객 신용 정보 및 채무자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신용 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대출 승인 여부, 대출 한도, 근저당 설정 여부, 보증인 요건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토론과 오토할부의 차이는 오토할부는 자동차 판매자, 할부금융회사, 구매자 등 제3자 사이의 금융거래이며 오토론은 할부금융회사와 구매자 사이의 양자간 금융거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평가에서는 오토할부와 오토론을 모두 오토론으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토론 유동화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의 역할은 미미하고 대출 실행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주요 분석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오토론 유동화의 구조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피탈사는 자산 보유자로서 이용자에게 실행한 오토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오토론 유동화의 개념입니다. 자산 보유자는 보유 중인 오토론 채권을 유동화 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 회사는 양도받은 오토론에 기초하여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자금으로 자산 보유자의 양도대금을 지급합니다. 오토론 유동화의 실행 목적은 먼저 자금의 조달입니다. 자산 보유자는 유동화를 통해 대체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도의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토론의 실행 목적은 보유 자산의 매각 처리입니다. 부고프 구조의 오토론 유동화에서는 회계기준상 금융자산 양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오토론 자산의 부회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론 유동화 신용평가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조도는 오토론의 절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토론 유동화는 자산 보유자 분석, 유동화 자산 분석, 스트레스 시나리오 분석, 현금 흐름 분석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각 절차별 주요 분석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화 자산의 신용위험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론 유동화는 대표적인 소매 자산의 유동화입니다. 소매 자산은 소액다권의 대출채권, 리스채권, 매출채권 등으로 구성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균질한 특성을 가지도록 풀링됩니다. 따라서 소매 자산 유동화의 경우 자산 보유자와 유동화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결정한 대손율을 유동화 자산의 신용위험 특성치로 간주하고 유동화 증권 목표 신용등급에 따라 대손 위험이 특정 배수만큼 증가하는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유동화 증권의 상환 확실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토론 유동화 방법론은 오토론 이외에도 단말기 할부대금 채권 등 다른 소매 자산의 유동화에도 개별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토론 유동화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보유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유동화 자산은 자산 보유자 영업활동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유동화 자산에 내재된 신용 위험 측정을 위해서는 자산 보유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산 보유자는 일정한 영업 및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상품을 개발하고 심사 기준에 따라 오토론 등 상품을 실행하며 채권 회수 시스템을 통해 실행한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는 오토론 자산의 질적 수준,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 재무 안정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자산 보유자가 실행한 유동화 자산에는 자금 조달 능력에 따른 영업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산 관리 능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 보유자의 공시자료, 회사의 제출자료, 방문 면담 등을 통해서 자산 보유자의 영업 전략과 유동화 자산인 상품의 특성, 대출 실행, 그리고 심사 과정, 추심과 관련된 정책과 기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산 보유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자산 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에도 자산의 관리자로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산 보유자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동화 자산 회수 성과가 저하될 수 있으며 특히 리볼빙 구조를 채택한 경우에는 추가 발생되는 유동화 자산의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자산 보유자가 유동화 증권의 상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분석입니다. 유동화 자산의 분석은 자산 보유자가 실행한 동일 상품군 자산의 과거 회수 실적 분석과 오토론 상품의 종류, 이자율과 같은 유동화 자산 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거 실적 자료 분석은 크게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으로 구분됩니다. 정태적 분석은 각 대출 실행 월별 자료를 기준으로 대출 실행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동태적 분석은 대출 실행 월과는 관계없이 전체 자산에 대한 매월의 실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출 실행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과거 실적 자료 분석 결과는 분석 대상 자료의 기간, 자료 작성, 분석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산 보유자의 업력 혹은 과거 회수 실적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동종업계의 유사자산 회수 실적 및 베이스 케이스 특성치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화 자산이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신용 위험 및 특성을 집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된 복합 자산의 경우 그 구성은 다양하나 자산 보유자 영업 정책에 따라서 실행되었으므로 그 신용 위험 및 특성에 있어 일정한 연속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표는 유동화 자산의 과거 실적 자료 분석상 스태틱 데이터 분석의 예시입니다. 만일 2020년 1월에 2,400억 원의 오토론이 실행되었다면 이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해서 이후의 회수, 연체, 삼각 정보를 기록한 데이터가 2020년 1월에 실행된 오토론 대한 스태틱 데이터입니다. 2020년 1월 실행된 만기 3년 자산의 경우 2020년 1월에 실행된 자산의 회수 실적을 2023년 1월까지 따라가면서 파악하는 방법이 정태적 분석입니다. 정태적 분석은 분석 대상 자산을 대출 월별로 구분해서 특정 시점에 실행된 대출의 시간 경과에 따른 회수 실적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행 월별로 회수 실적의 추이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실적 자료 분석과 함께 유동화 자산의 상품 종류, 이자율, 채무자 분포 등 유동화 자산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과거 실적 자료 분석 결과는 분석 대상 자료의 기간, 자료 작성 및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며 자산 보유자별 과거 실적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실적 자료 분석 결과를 유동화 자산의 향후 회수 실적 추정에 통계적인 숫자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베이스 케이스 대손율을 비롯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변수는 과거 실적 분석 자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보유자 및 유동화 자산 풀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시나리오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시나리오 구성은 현금 흐름 분석의 주요 변수인 대손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산 보유자 및 유동화 자산의 특성, 그리고 동종업계 유사자산 분석 결과 등 기타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베이스 케이스 대손율이 결정됩니다. 베이스 케이스 대손율은 싱글 B 제로 신용등급 수준의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율이며 유동화 증권의 목표 신용등급에 따라 스트레스 멀티플 수준으로 대손율이 증가하는 상황을 스트레스 시나리오로 구성합니다. 표에서와 같이 AAA 시나리오에서는 5배, 이하 AA 스트레스 시나리오부터는 4배의 스트레스 멀티플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유동화 거래 및 유동화 자산의 대손 특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멀티플을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동화 자산의 특성에 따라 대손율이 스트레스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할부대금 채권의 유동화와 같이 서울보증보험의 할부신용보험으로 유동화 자산의 신용위험이 통제가 되는 경우 대손율은 스트레스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 변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조기상환율과 같이 기타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표 등급에 부합하는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에는 그에 따른 현금 흐름 분석을 실시해서 목표 등급 하에서의 유동화 증권 상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현금 흐름 분석 시에 사용되는 변수는 스트레스 시나리오 구성의 주요 변수인 대손율 이외에도 연체율, 조기 상환율 등 현금 흐름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유동화 증권의 이자율, 유동화와 관련한 각종 비용 등이 있습니다. 먼저 대손율은 기초자산에서 대손 처리될 금원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이스 케이스 대손율을 기준으로 스트레스 멀티플을 적용하고 개별 유동화 거래의 특성 등을 반영해서 적용할 대손 규모를 산정합니다. 조기 상환율도 현금 흐름상의 주요 변수입니다. 유동화 자산의 조기 상환이 증가하면 예정된 현금 흐름보다 많은 현금이 조기에 유입됩니다. 이 경우 유동화 자산의 이자 현금 흐름 규모가 감소될 수 있지만 유동화 자산 조기 회수에 따라 대손 발생의 규모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동화 자산의 조기 상환이 감소하면 유동화 자산 이자 현금 흐름 규모는 확대되지만 유동화 증권의 적시 상환에 필요한 상환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분석 요소들과 함께 법률 위험, 혼장 위험, 일반적인 유동화 거래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위험 요소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오토론의 신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개념 중심의 간략한 사례를 통해 현금 흐름 분석의 실무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타 변수 적용을 생략하고 유동화 자산 및 유동화 증권 이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원금 기준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수되는 현금으로 유동화 증권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A라는 캐피탈 회사가 원금 잔액 기준 300억 원의 오토론 자산을 유동화하려고 합니다. 유동화 자산은 매월 100억 원씩 균등 상환되는 스케줄입니다. 유동화 자산 신용위험 측정을 통해 산정한 기본 대손율이 4%이고 AAA 스트레스 멀티플이 5배라고 하면 AAA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 적용하는 대손율은 20%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SPC에 양도된 유동화 자산 원금은 300억 원이지만 AAA 시나리오에서 유동화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 흐름은 원금 기준으로 240억 원이며
이에 회수 속도를 통해 연체율을 가정한 최종 월별 현금 유입 스케줄은 상단의 표와 같습니다. 이제 AAA 시나리오에서 유동화 자산으로부터 회수한 현금 흐름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현금 흐름으로 유동화 자산이 상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별도의 신용 공여가 없이 2023년 3월을 만기로 발행한 AAA 유동화 증권 규모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12억 원이 됩니다. 2023년 3월까지 AAA 시나리오상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 규모가 총 212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3월을 만기로 220억 원의 AAA 등급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최소 신용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까지 유동화 증권의 적시 상환을 위해 필요한 현금은 220억 원인데 2023년 3월까지 AAA 시나리오상 자산에서 유입되는 현금은 212억 원이므로 신용 공여의 최소 필요액은 8억 원 이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토론 유동화 신용평가 방법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